강진 땅 유배지에 도착한 날, 정약용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을 흘려서가 아니라 그저 오랜 걸음에 지쳐 더 이상 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양에서 그가 누리던 모든 것은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벼슬도, 명예도, 그를 선생님이라 부르던 이들의 목소리도 모두 멀어졌습니다. 남은 것은 좁은 방 하나와 끝없는 침묵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고독이 형벌이 아니라 선물이 될 것임을. 이 시간이 그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완성시킬 것임을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는 혹시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회사를 떠난 뒤로, 정년을 맞은 뒤로 세상이 나를 잊어버린 것 같다는 생각. 매일 아침 눈을 떠도 갈 곳이 없고, 전화벨이 울려도 내게 필요한 일은 없고, 자식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을 뜸하게 하는 현실. 예전에 나를 찾던 사람들은 이제 내 이름을 부르지 않고, 내가 쌓아온 경력과 명함은 어느새 서랍 깊은 곳에 처박혀 누렇게 발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루하루가 지루하고 외롭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과거의 영광을 붙잡고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라는 말로 대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슬프고 초라하게 느껴지지만 달리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다산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고. 누가 보지 않아도 옷깃을 여미고, 누가 듣지 않아도 말을 조심하고, 누가 칭찬하지 않아도 자신을 가다듬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품격 있는 어른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18년을 보내며 단 한 번도 자신을 놓아버리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단정하게 의관을 정제하고 책상 앞에 앉아 글을 썼으며, 저녁이면 하루를 돌아보고 반성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의 학문을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매일같이 자신을 엄격하게 다스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무너지는 것은 외부의 시련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를 포기할 때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은퇴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세상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바로 그때가 진정으로 나 자신을 필요로 해야 할 때입니다. 남들의 시선에서 벗어나 이제는 나를 위해, 내 내면을 위해 시간을 쓸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시간을 견디지 못합니다. 혼자 있는 것이 두렵고, 조용한 것이 불안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죄책감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경로당을 찾아가고, 친구들과 약속을 잡고, TV를 틀어놓고, 바쁘게 움직이며, 그 공허함을 채우려 애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마음이 채워지십니까? 저녁에 집에 돌아와 불을 끄고 누우면, 결국 텅 빈 마음은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다산은 유배지에서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독을 견딘 것이 아니라 고독을 활용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자신이 평생 하고 싶었던 학문에 몰두했고, 백성을 위한 개혁안을 구상했으며 500권이 넘는 방대한 저술을 남겼습니다. 만약 그가 벼슬길에서 바쁘게 살았다면, 만약 그가 끊임없이 사람들을 만나고 연회에 참석하며 시간을 보냈다면, 그는 결코 이런 업적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의 위대함은 고독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그의 사상은 침묵 속에서 깊어졌습니다. 그의 품격은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 속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진독선 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를 삼가라는 뜻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나이든 어른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젊었을 때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 애쓰고 평판을 관리하고 겉모습을 가꾸는 것이 중요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남이 아니라 나 자신이 나를 존중해야 할 때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나는 여전히 존엄한 사람이며 가치 있는 사람이며 품격 있는 어른입니다. 이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독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머리를 감지 않고 나가도 아무도 모르니 그냥 모자를 눌러 쓰십니까? 옷을 대충 걸치고 편한 차림으로 하루를 보내십니까? 식사를 대충 때우고 TV 앞에 앉아 시간을 흘려보내십니까? 이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편안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하루를 보낸 후 마음 한구석에 남는 공허함입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했는가?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인가? 나는 과연 존중받을 만한 사람인가 하는 의문이 밤마다 찾아옵니다. 다사는 유배지에서도 매일 아침 단정하게 옷을 입고 관을 썼습니다. 초라한 방이었지만 늘 깨끗하게 정돈했고 보잘것없는 식사였지만 정성껏 차려 먹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보지 않았지만 그는 자신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여전히 선비이며 학자이며 품격 있는 사람임을 매일 스스로에게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18년이라는 긴 세월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혼자 있을 때 어떤 모습이십니까? 자식들이 보지 않을 때, 친구들이 없을 때, 오직 나 혼자만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그 모습이 바로 진짜 여러분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가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은 거짓일 수 없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본질이고 여러분의 품격이고 여러분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은 깊어집니다.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분들도 계시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이 바빠 자주 만나지 못하고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가거나 건강이 나빠져 만남이 줄어듭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비극으로만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은 사람을 시험하는 시간이라고. 약한 사람은 고독 속에서 무너지지만 강한 사람은 고독 속에서 더 단단해진다고 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을 채우려 애쓰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 시간이야말로 여러분이 평생 바쁘게 살면서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자신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내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선물입니다. 축복입니다. 젊었을 때는 누릴 수 없었던 오직 나이 든 지금에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을 씻고 단정하게 옷을 입으십시오. 아무도 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그렇게 하십시오. 식사를 할 때는 정성껏 차려서 드십시오. 혼자 먹는다고 해서 대충 때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이고 존중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하루 중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책을 읽거나 글을 쓰거나 무엇인가를 배우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는 것, 여전히 배우고 있다는 것, 여전히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다사는 유배지에서 날마다 일기를 썼습니다. 그는 자신의 하루를 돌아보고 잘한 일과 잘못한 일을 기록했으며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그 일기를 읽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직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기를 쓰는 행위 자체가 그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질서를 주었고 의미를 주었고 방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방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무엇인가 매일 할 수 있는 일을 만드십시오. 그것이 글쓰기든, 산책이든, 명상이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규칙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하루의 리듬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구조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 속에서 여러분은 안정감을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표류하는 배가 아니라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배가 될 것입니다. 고독 속에서도 품격을 잃지 않는 사람,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자신을 가다듬는 사람, 외로움을 원망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로 바꾸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존경받을 만한 어른입니다. 다사는 유배지에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여러분을 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나이는 여러분을 더 깊게, 더 넓게,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다산이 유배지에서 가장 경계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말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입은 재앙이 들어오는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 한 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고, 한순간의 실언은 평생 쌓아온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유배를 가게 된 것도 결국 말 때문이었습니다. 개혁을 주장하고 권력에 쓴소리를 하고 옳다고 믿는 것을 거침없이 말했던 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배지에서 침묵을 배웠습니다. 말을 아끼는 법을 배웠습니다. 꼭 필요한 말만 하고 그 말조차 신중하게 골라서 하는 지혜를 터득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상하게도 말이 많아집니다. 젊었을 때는 과묵했던 사람도 나이가 들면 수다스러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듣지 않으니 더 크게 말하고 싶은 마음, 내 경험과 지혜를 전해주고 싶은 마음, 외로워서 누군가와 대화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들에게 이것저것 충고하고 며느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고 친구들을 만나면 자기 얘기만 하고 젊은 사람들에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라는 말로 훈계를 늘어놓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말을 많이 한 후에 사람들이 여러분을 더 존경하던가요? 여러분의 말에 귀를 기울이던가요? 아마도 그 반대일 것입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사람들은 더 멀어집니다. 자식들은 전화를 꺼리게 되고 친구들은 만남을 피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면 또 시작이다라고 생각하며 한숨을 쉽니다. 이것은 가혹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인정해야 합니다. 많이 말한다고 해서 존중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을 아낄수록, 침묵할수록 사람들은 여러분의 말에 더 큰 무게를 둡니다. 다사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말을 하기 전에 3번 생각하라고. 첫째, 이 말이 꼭 필요한가? 둘째, 이 말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가? 셋째,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후회하지 않을 것인가? 이 3가지를 통과한 말만 입 밖에 내라고 했습니다. 이 기준으로 하루 동안 할 말을 걸러보십시오. 그러면 놀랍게도 대부분의 말은 하지 않아도 되는 말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저 심심해서 하는 말, 자기 자랑을 하고 싶어서 하는 말,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어서 하는 말, 과거를 회상하며 허영심을 채우려는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될 것입니다. 특히 자식들에게 하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사랑한다는 이유로, 걱정된다는 이유로, 경험이 많다는 이유로 자식들의 삶에 끊임없이 간섭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내 말대로 해. 내가 너보다 세상을 더 많이 봤어. 넌 아직 몰라.
같은 말들을 습관처럼 내뱉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은 사랑이 아니라 통제입니다. 걱정이 아니라 불신입니다. 자식들은 이미 어른입니다. 그들에게는 자기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고, 실수할 권리가 있고, 스스로 배울 권리가 있습니다. 부모의 역할은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필요할 때 곁에 있어주는 것입니다. 매번 충고하고, 훈계하고, 가르치어 드는 것이 아닙니다. 친구들과의 만남에서도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나이 든 사람들의 모임에 가보면 대부분 자기 얘기만 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자기 자식이 얼마나 잘 되었는지, 자기가 얼마나 건강한지, 자기가 과거에 얼마나 잘 나갔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허전함을 느낍니다. 많은 말을 했지만 마음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대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대화는 듣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마음을 이해하려 애쓰고 적절한 때에 적절한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노인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차례가 오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다사는 유배지에서 침묵의 힘을 배웠습니다. 그는 말을 아끼면 아낄수록 그의 말이 더 무거워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책을 쓸 때도, 제자들을 가르칠 때도 그는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핵심만 간결하게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의 침묵이 그의 말에 권위를 부여했습니다. 그의 절제가 그의 지혜를 더욱 빛나게 했습니다. 여러분도 말을 줄이십시오. 꼭 필요한 말만 하십시오. 특히 비난하는 말, 불평하는 말, 자랑하는 말, 과거를 회상하는 말을 줄이십시오. 대신 감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인정하는 말을 하십시오. 고맙다. 잘했다. 내 생각이 맞다. 너를 믿는다 같은 짧지만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긴 훈계보다 훨씬 큰 힘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침묵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모든 상황에 의견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질문에 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그냥 듣기만 해도 됩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해주기만 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침묵할 때 사람들은 오히려 여러분의 존재감을 더 크게 느낍니다. 여러분이 말을 아낄 때 사람들은 여러분이 말할 때를 더 기다리게 됩니다. 이것이 품격입니다. 이것이 어른의 무게입니다. 다사는 또한 험담을 절대 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남의 잘못을 들추어내는 것, 남을 비교하며 평가하는 것, 뒤에서 남의 흉을 보는 것은 자신의 품격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의 모임에 가보면 종종 이런 대화가 오갑니다. 누구네 집 며느리가 어떻다. 누구네 자식이 불효한다. 누구는 돈을 얼마나 벌었다. 누구는 건강이 안 좋다 같은 소문과 험담들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무엇을 얻습니까? 잠시 동안 우월감을 느낄지 모르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씁쓸함과 공허함만 남습니다. 입을 무겁게 하십시오. 남의 일에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설령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굳이 입 밖에 낼 필요가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다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씨앗과 같아서 한번 뿌려지면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된다. 그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지 독을 품을지는 처음 말을 할 때 결정된다. 여러분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를, 여러분의 말이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지 않기를,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품격을 지키는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을 줄이면 줄일수록 여러분의 존재는 더 무거워질 것입니다. 말을 아끼면 아낄수록 여러분의 말은 더 큰 힘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비로소 여러분을 진정으로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다산의 지혜를 곁에 두십시오.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노년을 더욱 품격 있고 평안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제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들과 너무 가까이 지내려 합니다. 매일 전화하고 자주 집에 찾아가고 손주들을 돌봐주며 자식들의 삶 깊숙이 들어가려 합니다. 물론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외롭기도 하고 자식들이 그립기도 하고 손주들이 보고 싶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밀착된 관계는 결국 문제를 만듭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의견 충돌이 잦아지고 사소한 일로 감정이 상하고 서로에게 짐이 되어갑니다. 다산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사랑한다면 거리를 두어라. 그리운 만큼만 만나고 보고 싶은 만큼만 연락하라. 그래야 그 사랑이 오래간다. 자식들에게도 자식들만의 삶이 있습니다. 그들의 가정이 있고 그들의 일이 있고 그들의 시간이 있습니다. 부모가 그 삶에 너무 깊이 개입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자식들은 부모를 사랑하지만 동시에 자기만의 공간도 필요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으로 성숙한 부모의 모습입니다. 전화를 매일 하지 마십시오. 일주일에 한두 번이면 충분합니다. 그것도 짧게 안부만 묻고 끊으십시오. 자식들의 일상에 대해 일일이 묻지 마십시오. 어디 갔다 와? 누구 만났어? 뭐 먹었어? 돈은 얼마나 썼어? 같은 질문은 자식들을 감시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대신 잘 지내니? 건강하지? 힘든 일 없니? 정도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자식이 말하고 싶어 할 때 들어주십시오. 강요하지 마십시오. 자식 집에 자주 찾아가지 마십시오. 초대받았을 때만 가십시오. 그리고 가더라도 오래 머물지 마십시오. 식사를 함께 하고 짧게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오십시오. 자식들도 부모를 사랑하지만 손님이 오래 머무르면 피곤한 것처럼 부모라 해도 오래 머무르면 부담스럽습니다. 특히 며느리나 사위가 있는 집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편한 공간이지만 그들에게는 긴장해야 하는 공간입니다. 손주를 돌봐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것이 의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할 수 있을 때 도와주되 여러분의 건강과 시간이 희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손주를 봐주려고 노후를 포기하는 게 아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식들이 손주를 맡기는 것은 부모의 당연한 의무가 아니라 부모의 선택입니다. 거절할 수도 있고 조건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건강한 경계입니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외로워서 친구들과 매일 만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일 경로당에 가고 매일 같은 사람들과 밥을 먹고 매일 같은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주 만나면 결국 권태가 옵니다. 할 이야기도 없어지고 서로의 단점만 보이게 되고 작은 일로 다투게 됩니다. 그리고 친구였던 사람이 짐이 되어버립니다. 다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친구는 자주 만나는 친구가 아니라 만났을 때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친구다. 친구를 매일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말 만나고 싶을 때 만나십시오. 그리고 만났을 때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십시오. 험담이나 불평이 아니라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런 만남 한 번이 매일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합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거리가 필요합니다. 은퇴 후 부부가 24시간 함께 있게 되면서 생기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밥 줘, 이것 좀 해줘라며 의존하고, 아내는 남편이 집에 있는 것이 불편하고 답답합니다. 서로의 공간을 침범하게 되고 작은 일로 다투게 됩니다. 이것을 피하려면
부부도 각자의 시간과 공간이 필요합니다. 남편은 도서관에 가거나 산책을 하거나 자기만의 취미 생활을 하고, 아내도 친구를 만나거나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십시오. 저녁에 만나서 하루 있었던 일을 나누고 함께 식사를 하십시오. 이렇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 서로에 대한 그리움이 생기고, 만났을 때 더 반갑고 대화할 거리도 생깁니다. 다사는 유배지에서 아내와 자식들을 그리워했지만 그 그리움 때문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편지로 안부를 전하고 그들의 평안을 빌었지만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으로 가족을 사랑한다면 자신이 먼저 건강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자신이 불행하면서 가족을 사랑할 수 없고 자신이 무너지면서 가족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을 사랑한다면 자식들의 삶에 집착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의 삶을 사십시오. 친구들이 좋다면 매일 매달리지 말고 적당한 거리에서 우정을 지키십시오. 배우자를 아낀다면 상대방의 공간을 존중하고 여러분도 독립적인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것이 건강한 관계입니다. 이것이 오래가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나이든 어른이 지켜야 할 관계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다사는 유배지에서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몸은 갇혀 있었지만 정신만큼은 자유로웠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60세가 넘어서도 70세가 되어서도 그는 배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이 사색했고 더 넓게 공부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 늙어서도 배우면 늙지 않는 것이고 젊어도 배우지 않으면 이미 늙은 것이다. 많은 노인들이 이제 배워서 뭐하나라고 말합니다. 나이도 먹었는데 새로운 것을 배워봤자 써먹지도 못할 텐데 라고 체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배움의 목적이 써먹기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배움은 그 자체로 기쁨이고 그 자체로 삶의 의미입니다.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즐거움,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나아진 자신을 발견하는 기쁨,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만족감, 이런 것들이야말로 노년을 풍요롭게 만드는 진정한 자산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늙어갑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기력이 예전 같지 않고 건강이 나빠지고 외모도 변해갑니다. 하지만 정신만큼은 늙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정신은 더 맑아지고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육체의 쇠퇴를 정신의 성장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아니, 보완을 넘어서 초월할 수 있습니다. 다산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몸은 갇혀 있었지만 그의 정신은 온 조선을 넘어 구세까지 날아갔습니다. 다산은 강진에 유배된 후 처음에는 절망했습니다. 한양에 있던 방대한 장서를 모두 두고 왔고 참고할 책도 없었고 함께 학문을 논할 동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한 권 두 권 책을 빌려 읽었고 지나가는 행상에게서 헌책을 구해 탐독했으며 때로는 먼 길을 걸어가서 다른 선비의 집에 있는 책을 베껴 쓰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배움을 이어갔습니다.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을 핑계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제약이 그를 더 간절하게 만들었고 더 집중하게 만들었습니다. 책을 읽으십시오. 무슨 책이든 좋습니다. 소설이든 역사책이든 철학책이든 심지어 만화책이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읽는다는 행위 자체입니다. 책을 읽으면 뇌가 활동하고 상상력이 자극되고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텔레비전을 보는 것과는 다릅니다. 텔레비전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만
책은 능동적으로 사고하게 만듭니다. 글을 쓰는 것도 좋습니다. 일기를 쓰십시오. 오늘 무엇을 했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를 기록하십시오. 글을 쓰는 행위는 생각을 정리하게 만듭니다. 막연했던 감정이 문장으로 표현되면서 명확해집니다. 혼란스러웠던 마음이 글로 쓰이면서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일기를 다시 읽으면 여러분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기뻤는지, 무엇이 나를 화나게 했는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사는 유배 기간 동안 수많은 글을 남겼습니다. 학문적인 저술도 있었지만 일상적인 기록도 많았습니다. 오늘 날씨가 어땠는지,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그 기록들이 쌓여서 그의 삶이 되었고, 그의 역사가 되었고, 후세에 전해지는 귀중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사소해 보이지만 그것이 쌓이면 여러분 삶의 소중한 기록이 됩니다.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글을 쓰는 것이 어렵다면 짧게 시작하십시오. 오늘은 날씨가 좋았다. 산책을 나갔다. 기분이 좋았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매일 3줄만 쓰십시오. 그것이 습관이 되면 자연스럽게 더 많은 것을 쓰고 싶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글을 쓰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평온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십시오. 악기를 배워도 좋고, 그림을 그려도 좋고, 외국어를 배워도 좋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배움에는 실용적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는 과정 자체가 즐겁고, 어제보다 나아지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기쁩니다.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잘하려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즐기려고 배우는 것입니다. 남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다사는 유배지에서 의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는 의사가 아니었지만 유배지 사람들이 아플 때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의학책을 구해 읽고 약초를 채취하며 공부하고 직접 처방을 내려 사람들을 치료했습니다. 60세가 넘어서 완전히 새로운 분야를 배운 것입니다.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나이는 그에게 장애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나이가 들어서 배우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출세를 위해 배웠다면 이제는 순수하게 배움 자체를 위해 공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늦지 않았습니다. 70세에 피아노를 시작해도 되고 80세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즐기면서 하십시오. 한 달 후에 조금 나아지고 1년 후에 조금 더 나아지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과정이 여러분의 하루에 기쁨을 주고 삶에 활력을 줄 것입니다. 인터넷도 배우십시오. 많은 노인들이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어려워하지만 조금만 노력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세상의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멀리 있는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고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는 무료 강의가 넘쳐나고 온라인 서점에는 수많은 책이 있고 뉴스 사이트에서는 세계의 소식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하지 않는 것은 너무 아깝습니다. 자식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손주들에게 부탁하십시오. 할아버지한테 인터넷 좀 가르쳐줘라고 하십시오. 그들은 기꺼이 도와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배우려는 모습을 보며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나이 들어서도 배우려는 자세,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용기. 이것이야말로 손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교육입니다. 다산이 만약 지금 시대에 살았다면
분명히 인터넷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을 것입니다. 그는 새로운 지식에 목말라 했고 배움을 갈구했던 사람입니다. 나이나 상황을 핑계로 배움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의지만 있다면 80세에도 90세에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동네 도서관에 가십시오. 요즘 도서관들은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책 읽기 모임도 있고, 글쓰기 강좌도 있고, 역사 강의도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십시오. 거기서 새로운 친구도 만나고, 새로운 것도 배우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집에만 있지 마십시오. 밖으로 나가십시오. 세상은 여전히 넓고, 배울 것은 여전히 많습니다. 배움은 나이를 잊게 만듭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는 순간, 여러분은 나이를 의식하지 않습니다. 70세든 80세든 상관없습니다. 그저 배우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젊습니다. 정신이 살아있고, 호기심이 살아있고, 열정이 살아있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젊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집을 정리하십시오. 평생 모아온 물건들을 살펴보십시오. 정말 필요한 것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대부분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거나 있는지조차 몰랐던 것들일 것입니다.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자식들에게 물려줄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자식들은 여러분의 물건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의 취향이 있고 그들의 생활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소중히 여겼던 것들이 자식들에게는 그냥 처리해야 할 짐일 뿐입니다. 다사는 유배지를 떠날 때 가진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몇 권의 책과 몇 벌의 옷, 그리고 붓과 벼루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짐이 없으니 몸이 가볍고 소유가 적으니 걱정도 적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무겁게 만드는 것은 나이가 아니라 소유라는 것을 말입니다. 많이 가질수록 그것을 지키느라, 관리하느라, 걱정하느라 무거워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옷장을 열어보십시오. 몇 년 동안 입지 않은 옷들이 가득할 것입니다. 언젠가 입겠지, 아까워서 못 버리겠지 하며 보관하고 있지만 결국 입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정리하십시오. 정말 좋아하고 자주 입는 옷 몇 벌만 남기고 나머지는 기부하거나 버리십시오. 옷이 적으면 아침에 무엇을 입을까 고민할 필요도 없고 관리하기도 쉽고 옷장도 깔끔해집니다. 돈을 쓰는 방식도 바꾸십시오.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인색하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과하게 낭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먹고 싶은 것을 먹고 하고 싶은 것을 하고 가고 싶은 곳을 가는데 돈을 쓰는 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평생 일하며 모은 돈을 정당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식들은 여러분의 재산보다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더 보고 싶어 합니다. 다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물은 물과 같아서 흘러야 살아 있는 것이다. 고여 있으면 썩는다. 돈을 쌓아두기만 하지 마십시오. 의미 있게 쓰십시오. 좋은 책을 사고, 건강한 음식을 먹고, 가끔 여행도 가고, 좋은 공연도 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소박한 삶 속에서 여유를 찾으십시오. 아침에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여유, 창밖에 나무잎이 흔들리는 것을 바라보는 여유, 산책하며 바람을 느끼는 여유, 이런 작은 것들이 노년의 행복입니다. 거창한 것이 필요 없습니다. 화려한 것이 필요 없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고 감사할 수 있으면 됩니다. 다사는 유배지에서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하늘을 바라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도 있었고 흐린 날도 있었지만 그는 매일 그 하늘에 감사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불행한 처지에 있었지만 불행하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감사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감사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주 작은 것이어도 좋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아침밥이 맛있었다. 통증이 어제보다 덜했다 같은 것들입니다. 이렇게 매일 감사를 세면 여러분의 마음은 조금씩 밝아질 것입니다. 불평이 줄어들고 불만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다사는 유배가 풀려 고향으로 돌아온 후에도 검소한 삶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권력을 추구하지 않았고 부를 추구하지 않았고 명예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학문을 하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평범한 일상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더욱 존경했습니다. 그의 검소함이 그의 품격을 더욱 빛나게 했습니다. 그의 단순함이 그의 깊이를 더욱 드러냈습니다. 그의 무욕함이 그의 위대함을 더욱 크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가볍게 사십시오. 더 단순하게 사십시오. 더 소박하게 사십시오. 그것이 품격입니다. 그것이 자유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여유입니다. 많이 가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해서 행복한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은 비로소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집을 작게 만드십시오. 큰 집은 관리하기 힘들고 청소하기 힘들고 유지하기 힘듭니다. 작지만 아늑한 집이 노년에는 더 좋습니다. 필요한 공간만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군더더기입니다. 집이 작으면 관리도 쉽고 청소도 쉽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합니다. 물건을 새로 사기 전에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정말 필요한가? 이미 비슷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이것이 예 삶을 진정으로 나아지게 만드는가? 이 질문들에 확실하게 예라고 답할 수 있을 때만 사십시오. 그러면 불필요한 소비가 줄어들고 집도 깔끔해지고 돈도 절약됩니다. 다사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물질은 많을수록 사람을 구속하고 적을수록 사람을 자유롭게 한다. 여러분의 삶을 가볍게 만드십시오. 소유를 줄이십시오. 집착을 버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더 자유로워질 것이고, 더 평안해질 것이고,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산 정약용은 75세까지 살았습니다. 당시로서는 매우 장수한 편이었습니다. 그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평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죽음은 슬픔이 아니라 완성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고,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았고, 후세에 귀중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은 아름다웠습니다. 나이 들면 낡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 들면 익어가는 것입니다. 푸른 과일이 익어서 달콤해지듯이, 거친 나무가 세월을 견뎌 단단해지듯이, 사람도 나이가 들수록 깊어지고, 넓어지고, 부드러워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스스로 노력해야 합니다. 매일 자신을 가다듬고, 말을 조심하고, 관계의 지혜를 발휘하고, 배움을 멈추지 않고, 검소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품격 있게 늙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가을에 서 있습니다. 봄의 화려함도 지나갔고, 여름의 뜨거움도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가을입니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무르익는 계절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이제 결실을 맺을 때입니다. 그동안 살아오며 배운 것들을 정리하고 쌓아온 지혜를 나누고
삶의 의미를 깊이 사색할 때입니다. 다산이 유배지에서 그랬듯이 여러분도 지금의 상황을 형벌이 아니라 기회로 받아들이십시오. 은퇴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외로움이 불행이 아니라 자신을 만나는 축복입니다. 나이 들미 쇠퇴가 아니라 성숙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 여러분의 노년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다산은 생의 마지막 날까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억울한 유배 생활을 원망하지 않았고 잃어버린 세월을 아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자신을 완성시켰다고 감사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한양에서 계속 벼슬을 하며 바쁘게 살았다면 나는 진정한 나를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유배가 나를 나 자신에게 돌려주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에게 돌아가십시오. 남들의 시선에서 벗어나십시오. 대상의 기준에서 자유로워지십시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의 기준으로 사십시오.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사십시오. 남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인정하십시오. 남에게 존경받으려 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존경하십시오.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품위를 지키십시오. 말을 아끼고 침묵의 무게를 아십시오. 관계에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날마다 배우고 성장하십시오. 소박하지만 만족스러운 삶을 사십시오. 이것이 다산정약용이 18년의 유배 생활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는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품격 있게 나이 드는 법입니다. 이것이 고독을 축복으로 바꾸는 지혜입니다. 다산은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도 슬퍼하지 마라. 나는 할 일을 다 했고 말할 것을 다 말했고 배울 것을 충분히 배웠다. 나는 만족한다. 이것이 아름다운 마무리입니다. 이것이 품격 있는 생의 완성입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쓸 페이지가 많이 남아 있고, 아직 배울 것이 많이 있고, 아직 나눌 지혜가 많이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진정한 나이는 마음의 나이입니다. 마음이 늙지 않으면 여러분은 결코 늙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감사하십시오. 오늘도 살아있음에, 오늘도 숨 쉴 수 있음에, 오늘도 생각할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물으십시오.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오늘 나는 무엇을 배우고 싶은가? 오늘 나는 누구에게 따뜻한 말을 건넬 것인가? 이렇게 매일 의도적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의미 있어질 것입니다.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오늘 잘한 일이 무엇인지, 오늘 감사한 일이 무엇인지, 오늘 배운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일은 어떻게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인지를 계획하십시오. 이렇게 하루하루를 정성껏 살아가는 것, 그것이 품격 있는 노년입니다. 다산은 유배지를 떠나며 이렇게 썼습니다. 이곳에서의 18년은 내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이 고독이 나를 완성시켰다. 여러분도 언젠가 지금의 시간을 돌아보며 같은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외로웠지만 의미 있었다고, 힘들었지만 성장했다고, 고독했지만 완성되었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월은 여러분에게서 많은 것을 가져갔습니다. 젊음을, 건강을, 지위를, 역할을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여러분에게 더 귀중한 것을 주었습니다. 지혜를, 깊이를, 통찰을, 평정심을 주었습니다. 이것들은 젊었을 때는 가질 수 없었던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오직 세월을 견딘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보물입니다. 여러분의 주름 하나하나는 살아온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흰 머리카락 하나하나는
지혜의 상징입니다. 여러분의 느린 걸음은 서두르지 않는 여유입니다. 이것들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이것들을 자랑스러워하십시오. 이것들이야말로 여러분이 오랜 세월을 견뎌온 훈장입니다. 다산은 말했습니다. 늙음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늙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늙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오래 살았다는 것이고, 오래 살았다는 것은 많은 것을 경험했다는 것이고, 많은 것을 경험했다는 것은 많은 것을 배웠다는 것이다.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70년, 80년을 살아오며 수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습니다. 성공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습니다. 만남도 있었고 이별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지금의 여러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자산입니다. 이제 그 자산을 사용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오며 배운 지혜를 나눌 때입니다. 말로 가르치려 하지 말고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품격 있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평온하게 고독을 견디는 모습으로, 감사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모습으로 젊은 세대에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후세에 남길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유산입니다. 해는 지고 있지만 아직 어둡지 않습니다. 노을은 아름답습니다. 어쩌면 하루 중 가장 아름다운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노년도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낮의 뜨거움은 가셨지만 저녁의 고요함과 평안함이 있습니다. 이것이 노년의 축복입니다. 품격 있게, 당당하게, 평안하게 나이 드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평생 일하고 노력하며 살아온 삶에 대한 정당한 보상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받아 마땅한 존경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누려야 할 행복입니다. 다산 정약용의 정신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의 지혜가 여러분의 노년을 밝히기를 바랍니다. 그의 품격이 여러분의 품격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독은 형벌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나이 들면 끝이 아니라 완성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품격 있게 나이 드는 삶을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산과 같은 지혜로운 어른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고독 속에서도 평안하고, 검소함 속에서도 풍요롭고, 침묵 속에서도 의미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어른이 되기를, 스스로에게도 당당한 어른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산은 마지막까지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두운 시대에도 빛을 보았고, 고독한 시간 속에서도 의미를 찾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그런 힘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발견하고, 키우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할 뿐입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